여러분들은 밥 먹을 때 어떤 수저를 사용하고 계십니까? 자, 만약 여러분들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, 혹은 많은 재물운을 끌어모으고 싶다, 일이 잘 되고 싶다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수저를 사용해 보십시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숟가락의 재질, 모양 등을 잘 참고하셔서 적용하시고, 또한 이런 좋은 수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밥을 먹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재물운이 따라오는지를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. 꼭 잘 참고하셔서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. 네, 멋지동입니다. 자, 오늘은 수저를 바탕으로 해서 수저뿐만 아니라 밥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주 풍부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역사적인 걸 한번 들여다보자면은 이 숟가락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? 전통적으로 이 숟가락은 청동으로 만들어졌던 그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삼국시대의 유적지에도 아주 활발하게 발굴이 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 백제죠. 이 백제와 관련된 유적지에서 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숟가락이 아주 정말 예쁜 숟가락들이 발견이 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고, 대표적으로 무령왕릉이랑 신봉동 고분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. 특히 예전에는 이 수저 자체를 부장품이라고 하죠. 돌아가신 분들의 이 묘에 함께 묻어서 보내드렸던 그런 대표적인 물건이기도 한 게 바로 수저였습니다. 그만큼 이 숟가락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이 생과 사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겠죠. 자,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구체적인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숟가락과 젓가락, 가장 중요한 것은요,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함께 지내신다면은 가족 개개인마다 각자의 이 수저를 꼭 준비하셔서 각자의 것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만약 손님들이 자주 오시는 집이라면은 손님들에게 따로 드리는 이 수저 세트도 함께 여러분들이 마련을 하셔서 따로 보관을 하고 활용하신 거,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. 예전 어른분들께서는 아이가 태어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. 아이들은 각자 자기 밥숟가락 물고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. 그냥 쉽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 운에 있어서 정말로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. 우리는 각자의 그 수저, 즉 각자의 그 복을 타고난 존재들입니다. 그리고 그 각자의 복을 먼저 잘 지키고 유지해야 내 복의 그릇을 늘려가고 또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.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는 가족 개개인마다 그 수저를 하나씩 마련해서 잘 사용하시고 가족 개개인마다 복의 그릇들을 가득가득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은 어떤 재질이 좋냐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겠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수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즉 변형이 잘 되지 않는 수저면은 좋고요. 역사서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왕실에서 은을 주로 사용을 했다라고 했습니다. 이것은 아마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도 있는 그 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도 뭐 나무나 이런 것들도 예쁜 것이 많겠지만은 이왕이면은 변형이 잘 되지 않는 수저들을 사용하시라. 그리고 수저를 쓰다가 만약 이 색이 바랜다라든지 변형이 되면은 바로바로 잘 교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. 이 수저를 보게 되면은 보통 손이 닿는 그 끝부분에 문양을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. 특히 예전에는 높은 신분에 있는 분들은 그 수저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까지 했었습니다. 그만큼 그 수저가 그 개인과 아주 밀접하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 수저 그 끝부분에 어떤 문양이 있으면 좋으냐? 제가 뭐 평소에 자주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면 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. 뭐 거북이면은 장수를 상징을 할 것이고, 전통의 복글자라든지 목숨 숫자가 새겨져 있는 문양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. 조금 더 높은 관직이라든지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한다라면은 학이 새겨진 것도 좋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러한 수저를 잘 갖추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복의 그릇은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,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우리가 이 복의 그릇을 잘 채워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?
고기 그릇을 잘 채워 나가고자 한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행동들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. 우선 첫 번째는요, 밥 먹다가 수저를 던지는 일입니다. 드라마에서 종종 보곤 하셨죠. 그리고 집에서도 가족분들 중 한 분이 이런 행동을 잘 하고 나실 텐데, 뭐 다른 행동들도 여러 가지 집안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밥 먹다가 수저를 집어 던지는 거,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입던 복도 다 걷어차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화가 나더라도 차라리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일어나시지, 숟가락을 확 던져버리고 하시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, 두 번째는 숟가락을 뒤집는 일입니다. 뒤집는 거 당연히 내 복도 다 엎어버린다,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니까요. 밥 다 먹었다고 해서 숟가락 뒤집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고이 내려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. 사실 이 숟가락이라고 하는 거 동아시아 문화권을 다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숟가락을 잘 사용하는 민족은 없습니다.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젓가락이 주를 이루고 있죠. 뭐 물론 숟가락의 형태를 띠고는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만큼 그 숟가락과 젓가락의 활용을 적절하게 하는 민족은 분명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. 자, 젓가락 얘기가 나와서 잠깐만 하나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은, 이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기록을 들여다봤을 때 명확하게 특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이 젓가락에 대한 사용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들도 있습니다. 즉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젓가락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그렇게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것은 아니다 라는 점,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요것도 하나 꼭 지키면 좋은데요. 바로 수저를 놓는 위치입니다. 수저를 놓으실 때 내가 밥상을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숟가락이 왼쪽, 젓가락이 오른쪽 이렇게 하는 것이 산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, 제사상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올려 놓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얘기하면은 숟가락 놓는 위치까지 뭘 그렇게 따지냐라고 하겠지만은,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시절에 가정이라는 교과서가 있었는데 그 가정 시간에 보면은 그 서양식 요리, 접시를 놓는 거, 그 포크를 놓는 순서까지도 다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. 뭐 물론 그걸 살면서 지킬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지금까지도. 자, 그렇게 봤을 때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건 역시나 우리나라에 정말 지켜져야 될 문화이고 전해져 오는 문화입니다. 이러한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격을 높여나간다라는 것,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특히 식당에서 직원분들이 이렇게 젓가락을 놓아주는 경우 혹은 미리 세팅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그거를 딱 명확하게 잘 얘기를 해주시고 지키면은, 그걸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식당은 어떤 격식이나 전통을 지켜나가는 아주 예의가 있는 곳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.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수저를 통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라는 거 정말로 중요한 거고요. 이 밥과 관련된 고서인 식경을 들여다보게 되면은요, 불의 지초, 시제, 음식, 즉 모든 예의의 시작점은 바로 음식에서부터 비롯된다 라고 하였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예의도 있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순리를 지켜나가는 것을 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나가는 이 밥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 자연의 원리를 삶에 순응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, 밥만 잘 먹어도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운, 재물운뿐만 아니라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옛날 탕왕이 이윤에게 묻기를 천하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라고 하니까 이윤이 말하기를,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면 천하를 다스릴 수가 없다. 진정으로 다스려야 될 것은 나 하나뿐이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.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일, 좋은 일을 경영해 나가고자 한다라면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부터 잘 다스려 나가는 것,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스려 나가는 그 시작점은 곧 밥을 먹는 것,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소중한 음식 잘 드시고 오늘도 좋은 운 잘 쌓으셔서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들의 시간에 많은 좋은 운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분명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.
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